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두 곳의 부실 시공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과 관련된 수주를 거의 못할 것이다 하고 회사 존폐 위기까지 나왔는데 2월 초에 있었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관양현대재건축조합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제안을 했길래 그렇게 현대산업개발 물러가라고 했던 이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그러느냐, 두 번째, 설계,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식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안했느냐, 그리고 언론에 보면 조합원 세대당 7천만 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면 7천만 원 공짜로 준다는 얘기냐, 그걸 보고 조합원이 뽑았을까? 또는 일반 분양이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할인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격대로 다 시공사가 떠안아 가겠다.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사업 제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확정 후 분양을 하겠다. 선분양을 하지 않고 보통 착공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도 하는데 그 다음에 후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최고 시세를 보장을 하겠다. 언론에 나온 게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재하고 특별 제공 품목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100포인트를 주가지고 그 100포인트를 가지고 몇 개를 그 무상 제공 옵션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제가 보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벌써 동영상 강의를 보냈습니다. 과연 공사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잘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더 잘하겠다, 더 이익을 조금 남기고 조합원들한테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도 조금 미달하지만 이거와 비슷하게 나간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이 휩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안양시에 있는 관양현대아파트는 이렇게까지 현대산업개발의 그 부실시공 사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면서 해가지고 언론에도 이미 났습니다. 제발 나가달라, 보증금도 그냥 돌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가라 이런 정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안양시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현대아파트 표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과천으로부터 쭉 넘어와가지고 오른쪽에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인덕원역, 이쪽으로 가면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인덕원역, 그 다음에 평촌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여기 범교역까지 있어가지고 뭐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 금방 가까운 거리에 역들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큰 대로가 있어가지고 이 대로가 안양시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약 900여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외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네이버 지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인 2월 14일 한국주택경제신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2월 5일 날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을까 믿어보자는 그 한번 조합원들의 생각이 커가지고 상대 건설회사를 이기고 관양현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은 그 기자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쓰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했던 그 팜플렛, 사업 제안서 팜플렛을 같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볼 테니까 이 영상을 보는 조합장님, 주임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이걸 좀 상세하게 보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안목이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을 직접 끝까지 보기 힘드니까 하나씩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야, 되게 싸게 넣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좀 확 밀린 거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부실시공 났는데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싸게 넣어가지고 저가로 넣으면 조합원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평당 509.8만 원, 그러니까 509만 원 정도, 510만 원 정도 되겠죠? 에 입찰해 했습니다. 같은 관양 현대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 521만 원, 520만 원, 뭐 487만 원 정도 벌 적에 결코 싸게 넣은 것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마감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이게 싼 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싼 거는 아니란 얘기죠. 적정하면서도 싸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큰 단지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둔촌주공처럼 9,000세대, 10,000세대를 신축한다. 아니면 최소한 5,000세대 이상을 신축한다. 이렇기 때문에 확 좋게 조건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신축 세대는 1,313세대고 총 공사 대금은 용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4,174억, 4,149억 정도, 약 4,200억 정도의 규모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한을 할 때 혹시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00 얼마라고 해놓고 실제 착공일은 뒤니까 자꾸 인상시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을 대략적으로 했는데 시공사 선정을 금년 1, 2월 달에 하고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착공이 별로 그다지 지연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 있고 여기에 착공을 용적률을 따라 가지고 2025년 1월이나 그 전해인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정공사비인데 여기에 보면 좀 다른데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아주 처음 봅니다. 첫 번째가 착공 기준일 경과 1년 후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없다. 보통은 착공 기준일 경과되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 3%면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이면 15만 원이죠. 맞죠? 10%면 50만 원이고 3%면 15만 원, 15만 원 정도가 자연스럽게 더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착공 이후에 물가 상승 공사비 없다. 이건 누구나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입찰 제한서 제한 항목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공사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도 철거공사를 본인들이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인상 없어요. 시공사 기책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시도 공사비 인상 없습니다. 이건 다른 시공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이 지질 여건이 안반이 나오든 토사가 나오든 무조건 다 공사비 인상 없다고 지금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는 현재 상태로 없고 암이 나오면 더 받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혁신 설계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다. 이것도 다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합이 만들어 놓은 설계가 있으면 그 설계를 혁신 설계로 바꾸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요구를 해요. 인상을. 그런데 이건 혁신 설계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까지 자기들이 제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권에 따라서 공사비 인상해달라는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보통 보면 단지 주변의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하겠다. 아까 509만 원인가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아주 고무적이고 시공사하고 맨날 이것 때문에 정비기반 소설 니네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업 제한할 때부터 이미 안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그렇게밖에 체결 못하는데 이걸 부담하고까지 나눴어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설계입니다. 설계는 지금 언뜻 보시면 지방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정도의 설계 외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한국주택경제신문에서 해놓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HDC 현사는 단지명을 아이파크 더 크레스트로 제안했다. HDC 현사는 대표 브랜드인 아이파크의 왕가의 상징인
로얄 크레스트를 접목시켰다. 단지명에 걸맞는 고품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한다. 특징은 크레스트 타워, 랜드마크 타워, 로키 타워 등 각 동별로 외관의 차별화를 뒀다는 점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산마루를 모티브로 하늘 위에서 누리는 최고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100년을 약속하는 안전계획도 강조했다. 이게 문제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월드 클래스 구조 설계 전문 기업으로 평가받는 엘리 알레와의 협업을 통해 더 크레스트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도록 튼튼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스카이 유니티와 중앙광장, 그라운드 커뮤니티 등 랜드마크들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여가 생활 정진을 도모했다. 이 가운데 스카이 조망의 경우 36층 스카이 브릿지와 3개의 트리플 스카이워크를 통해 가장 높은 곳에서 관악산과 도심 정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했다.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광장과 4개의 스카이 가단, 이렇게 이제 한국주택경제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스카이, 이 부분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동에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 맞는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옥상 위에서도 전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산과도 전부 조화되도록 하겠다. 500만 원대 초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아주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인데 보통 시공사가 사업 제안서를 낼 때 앞부분에는 크게 이렇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면 조그만한 것으로 실제하고 다른 얘기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밑에 조그만한 것으로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했을지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담 시기에 관해서 왼쪽에 보십시오. 순차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입주할 때 내는 것도 아니고 입주 후에 2년 한 번 갱신해서 더 2년 4년까지 납부 안 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조합원은 돈 한 푼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건다는 얘기죠.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보통 입주시 100% 분양도 힘든데 입주시 2년은 기본이고 또 연장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야, 그러면 조합원들이 무조건 좋으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경우로 여기 시기에 올라가면 돈 한 푼 안 내고 있다가 뭐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입주 플러스 2, 입주 2 플러스 2년은 총 4년이죠. 분담금 100% 납부를 위한 수요자 금융 조달은 관양 현대 재건축 SPC를 통해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을 선납하시는 조합원께는 할인해서 주겠다는 거죠. 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양 SPC를 통해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양 현대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시공사가 SPC라는 특수부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사업비 일체를 조달해가 2조 원 가량을 조달하겠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조달하겠다 해가지고 뭐 DB 금융 투자하고 이렇게 쭉 얘기가 이미 돼 있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사업비 대출을 하겠다 했는데 대신 이자율은 시중 최저금리로 조달하겠다라는 정도로 써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무이자로 주는 1627억 원은 무이자로 주고 확대하겠습니다. 무이자로 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는 2조 원은 유이자는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시공자가 신용을 공여를 하고 수요자 금융조합 그러니까 조합회사 또는 조합원이 조달을 하는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쓰든 해가지고 신용만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27억 원은 무이자로 주고 나머지는 유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르지. 어쨌든 이렇게까지 조정해서 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조합원 한 세대는 7천만 원 그냥 바로 주겠다. 바로 주겠다. 총회에서 의결만 하면 자세히 보면 시공자로 뽑히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달라고 의결만 하면 7천만 원 쏘겠다는 거죠. 공짜일까요? 될까요? 이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공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주느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조합원님 세대마다 즉시 처리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할 경우 이를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현대아이파크가 사업비 추진비 678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해드리며 조합총회 결의 시 세대당 7천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겠다. 조합총회에서 달라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게 계산해 보니까 678억이더라. 678억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 후에 어떻습니까? 총회 의결을 받으면 7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합원 사업 추진비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0조 3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조합원 사업 추진비는 조합에 대의하는 사업비로 무이자 대합비라는 거니까 무이자로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무이자 사업비 1627억 원은 별도고 그와 달리 조합 사업 추진비 지금 주는 7천만 원, 총 618원은 요 2조 원 안에 포함된 유이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 조합원 사업 추진비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0조 3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왜 썼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간했던 법령 해설집에 보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0조 3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뭐요? 그럼 재건축 사업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안 된다. 제가 밑에 해설에 써놓기를 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써놨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뭐 대선 분위기상 개정될 것도 같죠? 개정되면 어떻습니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1항 이행에 대해서 혹시 해줄 거 없나요? 이건 1항 이행 또 간 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해주겠다. 대신 유의자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이걸 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일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분이 나면 시공사가 대물 변제로 공사비 대신에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조합에서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가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내보내는데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가 이미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하락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에 2005년, 2006년도 가게 되면 미분양이 날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 미분양 나게 되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시공사가 대물 변제로 가져가겠다. 대물 변제로. 그것도 조합은 일반 분양가 금액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기를 향후 아파트 상가에서 미분양이 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아이파크가 대물 변제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최초 일반 분양가하고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조합에 손해가 안 되도록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진짜 조합원들이 아니면 시공사 본계약 체결할 때 가계약 체결할 때 계속해서 시공사 좀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것들 다 흡수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내놓으니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자, 그리고 후분양제로 하겠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최고 시세를 보장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언론이 약간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아요. 후분양제를 확정해서 하는데 안양 최고 시세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일반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으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지 주변 시세 나오는데 그 시세 이상이니까 포함되잖아요. 시세보다 뭐 1.5배로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시세 이상이니까 그냥 일반 분양가 그거를 내겠다. 이건 약간 현혹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거기에 딱 해놓고 미분양 되면 그 가격으로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 당시의 최고 시세만큼 분양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합원님 분양가는 조합에서 직접 결정하십시오.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마감재하고 특별 제공 품목이 있는데 요걸 지금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합하면서 준공 이후에도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협상할 때도 했고 사업제안서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가장 좋은 마감재하고 특별 제공 품목을 제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500만 원대 초의 이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100%, 100포인트 가지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자, 먼저 마감재 특별 제공 품목을 보겠습니다. 외산으로 몇 개를 깔겠다. 주방, 원목, 그 다음에 거실, 이탈리제. 주방, 그 다음에 독일. 독일도 외산으로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하겠다. 그림을 잠깐 보이면 주방 가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루도 원목 마루, 이태리 원목 마루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세라믹 와이드 아트볼도 세라믹을 이렇게 딱 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주방도 독일제로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삼성 비스포크, LG하고 서로 이제 경쟁의 문투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서로 하는 게 삼성 비스코크인데 여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드럼 세탁기, 의료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직화오븐, 에어공기 청정기, 에어드레스, 무선 청소기, 정수기를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쫙 깔아주겠다는 거죠. 어우, 예, 이건 신혼부부의 로망입니다. 이걸로 까는 게 그걸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이,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 의료건조기. 예, 필수품이고 모든 젊은이 신혼부부 할 때 꼭 하려고 하는데 집들이 좁아 못하는데 이거 아예 다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덕션, 식기세탁기. 자, 오븐, 청정기. 선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어드레스, 스타일러죠. LG 같은 경우 스타일러. 무선 청소기. 그 다음에 정수기. 저희 집이 다 없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고 거실 창호, 우물 청장, 삼성 시스템 에어컨을 전부 다 했다, 다 해주겠다. 전부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 다음 75인치 4K TV, 그 다음에 도록, 월패드, 비데, 욕조 등도 다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거실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죠. 안방만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거실 창호도 이렇게 KCC로 조망형으로 이중창으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물천장, 이건 꼭 이런 모양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물천장, 뭐 이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다는 것을 전부 해주겠다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4K TV 요즘 많이 싸졌지만 그래도 공짜로 주겠다. 그 다음에 월패드 이런 건 다 있죠. 그 다음에 비데도 있고 이런 것도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요거 없는 데는 많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니어 스톤인데 엔지니어 스톤은 이거 달라 그러면 돈을 더 달라 그러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보면 창호나 붙박이장, 비데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 스톤, 이 주방 위에다가 상판을 이렇게 까는 건데 상판하고 벽체까지 다 엔지니어 스톤을 해주겠다. 보통 타일로 붙이는데 이것도 엔지니어 스톤. 그 다음 여기도 해주고 여기 만약에 보조로 들어가면 또 이것도 엔지니어 스톤. 그 다음에 창호, 침실 주방, 그 다음에 붙박이장 한 개수는 공짜로 넣어주겠다. 일체형 비데 여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을까? 100포인트 내 무상 제공이 뭐냐면 조합원한테 100포인트를 주겠어요. 거기다가 10%가 10포인트까지 추가 더 쓰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100포인트 내에 몇 개 옵션을 찍으면 100포인트 찰 때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건데 어우 대단합니다. 보시면 100포인트까지 합니다. 자, 원목 마루를 더 고급으로 바꾸면 58포인트 감하고 그 다음에 LG 프라이트만 LED 하면 뭐 8포인트, 와인 냉장고 하면 15포인트,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하면 7포인트. 이 1포인트 가격이 꽤 큽니다. 이 대충 물적에도 그죠? 그래서 이게 거실 전동 커튼 하면 14포인트, 붙박이장 46, 그 다음에 막 중문을 하면 현관 중문을 하면 30포인트. 중문해달라, 안 된다, 돈 내놔라, 뭐 그러면 해줄게, 뭐 이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래 건조대 3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붙박이장, 그 다음에 뭐 Z로봇, 그 다음에 뭐 중탕기 다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포인트가 조금만 해도 많이 금액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이손 이거 있죠? 이거 헤어드라이기 이것도 16포인트 100을 주는데 16포인트만 하면 주겠다는 거죠. 획기적입니다. 획기적.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에서 난 부실시공을 면하기 위해서 이 안양시에 있는 관양현대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너무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쪽 조합원들이 오히려 혜택을 입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광주현대에 발생했던 그 부실 참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조합장 추진자 공부방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